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난 4일 영국에서 조기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결과는 14년 만에 정권 교체입니다.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영국 정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송지원 영국 에든버러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송지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원래 영국 에든버러에 계시다가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에든버러 다음 달이면 축제가 열리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에든버러 대학에서 일하고 있고요. 한국에 학회가 있어서 잠시 이제 방문했습니다. 네. 네. 다음 달 축제 볼만한가요? 에든버러 축제? 네, 무슨 축제예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이 그러니까 8월 한 달 내내 열리는데 프린지 페스티벌. 네, 그래서 이제 도시가 굉장히 사람들로 많아지고 분주해질 예정입니다. 네. 네네. 자, 전공 연구 분야 어떤 분야입니까? 저는 이제 에든버러 대학에서 노사관계학이랑 인적자원관리로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거기 현재 영국 현지에 계시니까 그쪽 이제 그 정치 상황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총선 결과 먼저 보겠습니다. 4일 치러진 영국 조기 총선 하원 의석 650석 중에 노동당이 412석을 차지했습니다. 또 기존 집권당이던 보수당은 121석 얻는데 그쳤습니다. 1834년 창당 이래 최악의 성적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분명히 노동당의 압승이었고요. 네. 이미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1년 넘게 노동당이 이제 보수당을 2배 이상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총선이 이제 14년 동안 이제 누적된 보수당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가 표출된 선거였던 것만큼 유권자가 노동당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 분노는 어떤 뭐 경제 정책 실패인가요? 주로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주로 이제 경제적 정책 실패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브렉시트 이후로 특히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좀 쌓이면서 네. 이번 선거 결과로 이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브렉시트 얘기는 제가 추후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새로 취임한 스타머 총리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비전이나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들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스타머 어떤 정치인입니까? 그러니까 스타머 총리가 기존의 노동당 정치인에 비해서 뭐 선명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좀 받았었는데요. 이제 네.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또 왕립 검찰청에서 청장까지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계에는 52세 하원의원에서 처음으로 당선되면서 늦게 이제 입문을 하게 되었거든요. 경찰청이요? 검찰청이요? 검찰청이요. 검찰 네. 우리로 치면 검찰총장 같은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국에서는 검찰청장이라 그러나요? 네네. 검찰청장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자,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어젠다나 대중의 인기를 끌만한 공약이나 아니면 정책을 내걸거나 또는 정치적 수사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좀 진지하고 이제 가끔은 조금 지루하다는 평도 있긴 한데 네. 이제 실용적인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좀 쌓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위기를 좀 다룰 줄 안다는 정치인이라는 평이 많은데요. 이제 정계 입문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청 총장을 5년 지냈고 그래서 큰 조직을 이끈 경험이 있고 또 야당 시절에는 브렉시트 문제에 좀 관여를 하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노동당을 이끌기도 했던 점이 좀 관리형 리더로서 스타머의 장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위기에 강하다 이런 네. 평가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영국 노동당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인물 둘이 토니 블레어 전 총리 그리고 제러미 코빈 전 대표입니다. 두 사람 노선이 좀 다르죠. 네, 많이 다르고요. 사실 네. 현재 노동당을 보면은 크게 그 두 인물 중심으로 계파가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제3의 길로 대표되는 이제 중도 노선을 그렇죠. 택해서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의 대승을 이끌었고요. 근데 이제 바로 직전 스타머 총리 직전 노동당 대표였던 코빈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운동 그리고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노동당 내에서도 굉장히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노동당 대표가 되기 전에 코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주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레어 총리나 다른 이제 블레어계 정치인들에 비해서 어떤 보직도 맡지 못한 채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이제 블레어 진영이 연이어 이제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네. 노동당의 대표 정치인으로 급부상하게 되죠. 이제 제러미 코빈 같은 경우에는 철도 국유화나 아니면 사회나 경제 공공성 강화
그리고 반전, 반핵주의 같은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좌파 색채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강경 좌파네요. 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반유대주의 입장을 내세워서 노동당에서 제명을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명을 당한 이후에 무소속으로 직접 출마를 해서 이번 총선에는 살아남아서 이제 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신임 스타머 총리는 이전 그렇다면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중도 노선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 스타머 총리가 비교를 많이 당하긴 하는데 네. 사실 정치인으로서 둘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제3의 길이나 신노동당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좀 선구자적인 매력으로 이제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했다면 스타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체계적이고 이제 관리형인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 자체를 살펴보면 그 둘은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네. 이제 1997년 블레어 공약집을 보면 교육이랑 건강에 굉장히 우선순위를 뒀었는데 이번 스타머 총리의 공약도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평생 교육을 확대하고 또 영국이 굉장히 자랑하는 이제 보건 의료 서비스인 NHS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대기 시간이 길고 진료 접근성이 낮다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살펴보면은 두 총리의 이제 정책에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경제 정책인데요. 이제 블레어의 경제 정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주의를 인정하는 정책이었다면 스타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국가가 많이 개입되는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전통적인 노동당 지지층이 지지하던 바하고는 좀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노선 택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금 영국 사회나 이제 뭐 경제가 마주한 문제들이 기존의 노동당 색채로 이제 구성된 정책으로 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스타머 총리가 원래 노동당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미지인 높은 세금과 이제 높은 지출이란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친기업, 친노동 방식을 택하겠다고 천명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14년 동안 총선에서 연이어 패하면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네. 노동당의 선명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핵심 지지층을 공략하는 선거 전략으로는 계속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다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노선을 택해야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면서 전략을 짰고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어떤 문제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공약집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들이 이제 중도층에게 어필해서 이제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섀도우 내각, 그림자 내각이라고 하죠. 취임하자마자 내각이 착착 꾸려졌는데 집권 전부터 이미 장관 후보들을 정해뒀기 때문이겠죠. 네, 이제 그림자 내각, 섀도우 캐비닛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이제 정부 내각에 대응해서 구성하는 비공식 내각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영연방 국가들에선 잘 정착이 되어 있고 이 나라들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예비 내각, 섀도우 내각 그 멤버들이 그대로 취임하는 절차가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네. 2081님이 영국이나 우리나 한번 틀어진 민심을 다시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새 내각 25명 중에 11명이 여성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제 네. 11명의 여성 장관은 역대 여성 장관 비율 최고치고요. 지난 정부보다 4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 내각을 살펴보면은 거의 모든 구성원이 공립학교 출신으로 이렇게 명문 사립학교를 나왔던 보수당 장관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또 살펴보면은 비주류나 아니면은 소수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도 대거 이제 장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워킹 클래스, 뭐 노동자 계급색이 뚜렷한 편이라고 평가받는 스타머 총리와 좀 삶의 궤적이 비슷하다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편 이번 내각에는 또 몇몇 이제 올드보이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어계로 불리우는 이제 정치인들이 대거 복귀를 했는데요. 이제 2009년까지 내무장관을 맡았던 제키 스미스가 이제 이번에 교육부 장관으로 복귀했고, 네. 2010년까지 국제개발 장관을 했었던 더글라스 알렉산더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에너지 기후 장관에는 전 노동당 대표였던 에드 밀리밴드가 맡게 됐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재무장관도 여성이라는데
재무장관으로서는 처음 여성이 맡았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분이에요? 재무장관이 장관의 장관으로 불리는데요. 영국에서는 이제 1215년 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여성이 재무장관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요. 이번에 이제 기용된 이제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는 이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 이제 경제학자로 일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굉장히 이색적인 배경이 있는데 14살에 체스 전국 챔피언을 따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옥스퍼드에서 정치학, 철학,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네, 리브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란은행에서 일할 때 일본의 경제 침체 문제를 연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경제 침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깊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 방식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투자를 강조하고 또 개혁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재정을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재정 접근 방식은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이제 전 고든 브라운 총리와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스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경제관에 대해서는 기업계나 이제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하고 존중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스타머 총리나 꾸려나가게 될 이제 녹색 친환경 이제 경제 성장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미국에서도 장관 2명 꼽으라 그러면 국무장관하고 재무장관이거든요. 네. 영국에서 재무장관이 장관 중에 장관이군요. 네. 자. 지금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에든버러 대학에 계시다고 하니까 스코틀랜드의 경우에 노동당, 보수당 말고 독립당 지지도가 꽤 높았었는데 이번에 의석수가 많이 줄었나 봐요. 네, 이번에 엄청 줄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있었나요? 아마 노동당의 선전이랑 같이 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스코틀랜드 노동당이 워낙 선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스코틀랜드 노동당도 대약진을 해서 이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제1당이 되었습니다. 네네. 자, 리시 수낙 이제는 이제 전 총리가 됐습니다. 수낙이 조기 총선을 선언한 게 5월 말이었습니다. 당시 지지율 바닥이었거든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는데 보수당이 조기 총선 카드 꺼내든 이유 뭘까요? 네, 그 당시에도 보수당 지지율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작년까지 마이너스였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분기를 거치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또 인플레이션도 잡히는 추세가 보이니까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아졌을 때 총선을 한번 치러보자라고 이제 보수당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루안다 정책, 난민 정책이죠. 이제 계속 그 난민 정책이 논란만 일으키고 효과가 이제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 총선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네,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기 총선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자 이렇게 보수당 정부 인기가 떨어진 건 언제부터인지 이제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유럽 연합 탈퇴 영향도 이제 클 것 같아요.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브렉시트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권자가 브렉시트 투표를 할 때 이제 보수 정부에 걸었던 기대는 브렉시트로 영국의 전성기를 다시 되찾아보자라는 것이었는데 당시 국민들은 장밋빛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근데 이제 보수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이제 보수당 정부가 장기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물가는 상승하고 공공 서비스는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이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있었던 게 2016년이었고요. 실제로 탈퇴한 거는 4년 후인 2020년 초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투표부터 이제 8년 가까이 지난 셈이에요. 그동안 영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브렉시트는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이제 무역과 투자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유럽연합 국가에 속해 있을 때는 인력과 물자가 자유로운 교류가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노동력 부족 문제도 좀 심각해졌고요. 또 통관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많이 부과되다 보니까 유럽연합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이 주장하던 영국 경제의 부활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이제 외부 악재, 이제 코로나나 아니면은 뭐 러시아 전쟁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영국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졌죠.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대다수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 유럽연합 탈퇴를 이제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수낙 전 총리 사임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스타머 당대표가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이전 보수당 정부에 비해서 영국 정치 어떻게 달라질까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취임 닷새째인데요. 눈에 띄게 달라진 점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네. 이제 취임을 하자마자 보수당이 내걸었던 간판 정책인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즉각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총선 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 NHS나 아니면 공공 서비스 개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다 강하게 드라이브 걸기보다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개혁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언론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앞으로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재정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유럽 연합과의 관계를 좀 강화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노동당 자체는 이제 이미 국민 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이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수는 없고 대신에 유럽 연합과 새로운 안보 협정을 맺고 또 무역 관계를 재설정하면서 이제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르완다 정책 폐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난민과 이민 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르완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정책 자체는 폐기가 되겠지만 스타머 총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민에 굉장히 호의적인 총리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공약을 발표할 때도 이민자의 수를 점차적으로 줄일 것이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또 기업들이 영국인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제 수낙 정부에서 비자 정책도 바뀌어서 이민의 문턱이 높아졌지만 이 비자 정책을 살짝만 바꾸는 수준의 개정만 있을 것 같고 또 이 정부가 이제 지금 스타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조가 고급 인력만 외부에서 수급하자 이 기조이기 때문에 네.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노동당 안에서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노선 차이로 갈등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스타머 총리와 새 내각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타머 총리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작전권 또 자위권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친 팔레스타인 유권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하고 또 휴전을 요구하는 노동당 의원들의 반발이 휩싸여서 올해 2월에 이제 총선 기간 전에 이제 휴전을 촉구하는 입장을 처음 내놓았고 취임 네. 직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수장과 즉시 통화하고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간 1분 이내로 남았는데 이번 영국 선거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한국 정치에는 어떤 의미 남긴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영국 보수당이 패배한 건 이제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공고한 지지 세력만 믿고 또 그 인기에 영합한 정책만 고수하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갖춰야 될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사회 안정 전략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영국 총선은 아까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정당이나 정부가 민심과 국익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조금 더 말씀하시죠. 네, 또 이제 지지 세력에 의지하고 뭐 장기적인 국가 과제나 비전 마련에 실패한 정당은 결국에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 정당들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지원 영국 에든버러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504님